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회사 영어 첫 시간인데 우선 콘텐츠 목차 한번 봐볼까요? 자, 대목차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회사 영어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 무대로 이제 두 파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 SMCP 및 항해와 운영편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SMCP. 자, SMCP라면은 우리가 이제 선상에서 쓰는 이제 통신 용어입니다. 통신 용어. 또 그리고 이제 항해와 운용. 과연 이제 이 개념 자체는 약간 좀 항해 쪽에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 기관 쪽이 아니라. 그래서 항해와 관련된 자, 용어가 어떻게 돼 있는가?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파트 2 보면 자, 뭐라 돼 있죠? 레귤레이션이라 돼 있죠. 그죠? 자, 이 레귤레이션은 자, 뭐다? 법입니다. 자, 국제법. 그죠? 그래서 자, 국제법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크게 이렇게 두 파트로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두 파트로 배울 거고. 자, 우선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회사 영어를 공부하시는 방법은요. 자, 이게 시중에 이게 예전에 2016년, 17년까지는 자, 문답이 가능했어요. 자, A 단어 나오면 뭐 B 찍고 C 단어 나오면 뭐 D 찍고 이런 식으로 가능했는데 이게 갈수록 합격의 문은 좁아지고 그리고 이제 몇 번 거치다 보면서 학원도 여러 개 생기고 이게 이제 뭐 문제 푸는 센스라 그래야 되죠. 자, 이런 이제 자료가 많아지고 이런 학원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상향 평준화 되겠죠. 자,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약간 좀 꼬아서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문답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먹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먹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선 회사 영어를 공부하시면서 하셔야 될 거는 자, 영어 못 해도 됩니다. 자, 이전까지 뭐 중학 영어, 고등 영어 못 해도 돼요. 다만 회사 영어에 나오는 단어 있죠. 단어는 꼭 외워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한국 사람이 한글 단어를 못 읽고서야 어떻게 그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자, 사과라는 단어를 보고 내가 이 사과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생겨먹는지 모른다면 내가 그 문장 자체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맞죠? 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어의 영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선 해석이 돼야 이 문장이 어떤 뜻이고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가 알아갈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전부를 이루는 게 자, 영어 단어라는 겁니다. 영어 단어. 자, 요게 회사 영어의 80%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문법을 모른다, 자, 문장 구조를 모른다. 자, 이거 솔직히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그 어느 정도 조금씩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전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자, 회사 영어 자, 문장 구성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뭐 복잡한 뭐 문법이나 그런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우선 단어라도 알아야 내가 뜨문뜨문 해석이라도 해야 되겠죠. 맞죠? 그죠? 그래서 뭘 알아야 된다? 단어를 알아야 된다. 단어가 80%를 이룬다. 그래서 저희 롬박은요. 우선 그 인강을 들으신 분들도 자, 오른쪽 첨부 파일에 보시면 제가 이제 오프라인 분들은 매번 나눠드립니다. 나눠드릴 거고 자, 영어 단어를 자, 오늘은 깜빡했네요. 좀 이따 수업 끝나고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단어를 나눠드립니다. 나눠드리고 자, 이거를 일주일간 외우게 합니다. 다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외우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시험을 봅니다. 매주 주간 평가 있죠. 자, 그때 봐가지고 제 기준에 의해서 그 시험을 못 보신 분들은 제 시험을 그 다음 주에 계속 볼 겁니다. 못 갑니다. 그죠? 자, 뭐 컨닝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 계속 시험을 보고 우선 영어 단어는 뭐가 돼야겠다? 기초가 돼야 되겠다. 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는 제가 나눠주신 것들 최소한 그것만큼이라도 자, 외우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예를 들어드리냐면 자, 2018년 3차 시험 혹시 기억하시는 분? 그때 한 약 70명 뽑았습니다. 전국적으로. 70명이면 각 청마다 한 3명, 4명, 많게는 5명까지 들어갈 때였습니다. 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죠? 자, 그때 한 친구 왔었는데 저보다 이제 2살 어리니까 자, 그 친구가 지금 20몇 살입니까? 제가 31이니까 자, 29 됐겠네요. 자, 그때 2018년 3차 때 들어간 친구인데 70명이면 아주 이제 바늘구멍입니다. 지금 뭐 350명, 300명 뽑는 거에 비하면 아주 바늘구멍이죠. 그죠? 자, 그때 들어왔던 친구가 있는데 자, 그 친구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아예 영어의 영자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을 쳤던 친구예요. 수능을 치고 이제 그냥 대학교 진학 안 하고 이제 부사관을 한 5, 6년 하고 왔던 친구인데 영어 영자도 몰라요. 문법 구조도 몰라요. 근데 제가 영어 단어를 외우게끔 강제로 시켰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수능을 몇 등급 맞았냐? 7등급, 8등급 맞았답니다. 자,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그랬던 친구가 결국에는 자, 회사 영어 100점 맞았습니다.
그게 원동력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그 친구도 영어 단어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 친구는요. 자, 학원에서 줬던 그 영어 단어뿐만 아니라 자기 이제 요 쬐깐한 그 영어 단어집 있죠. 그죠? 한 단어씩 써가지고 내가 외울 때까지 들고 다니는 휴대용 그 영어 단어집 있죠. 그 본인 개인 거를 자, 들고 다니면서 뭐 아침에 뭐 밥 먹을 때, 또 점심 때 밥 먹을 때, 다음에 심지어 화장실 가서 똥 쌀 때도 계속 보면서 단어 외웠습니다. 자, 그랬던 친구예요. 그랬던 친구가 그때도 영어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제가 받는 거 보니까 어려웠겠죠. 변별력 주려고. 어려웠는데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무조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영어 단어를 무조건 외워라. 자,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자, 우선 영어 단어를 외우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문장 구조를 정확히는 몰라도 내가 뭐 문법은 몰라도 어떻게 뚜문뚜문 해석은 되겠죠. 그죠? 해석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해석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유형 파악을 들어갑니다. 과연 내가 이제 문장을 해석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떤 내용들이 과연 자, 영어 시험에 나오는가. 자, 이런 유형 파악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SMCP 및 항해와 운용을 공부하신 방법은 첫 번째. 자, 단어를 외우고 나서 어떻게 해라? 한글 내용을 먼저 이해합니다. 어떻게 한다? 영어 공부는 한글 내용을 먼저 이해합니다. 아니 내가 자 영어 단어 해석도 안 되는데 내가 그 해석도 안 되는 문장 구조 계속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라? 먼저 한글 내용으로 쭉 이해를 하고 나서 내가 외웠던 영어 단어를 거기다 접목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훨씬 더 빨라요. 내가 모르는 영어 단어 붙잡고 내가 모르는 문장 구조 붙잡고 있다가는 허송세월 계속 갑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SMCP나 다음에 국제법 이쪽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국제법도 마찬가지예요. 국제법도 마찬가지로 내가 우선 한글 내용 정확히 이해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라? 영어 단어를 접목시켜서 대충이라도 자, 이런 내용이지 하고 내가 이 단어를 떠올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방법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렇게 일을 하시고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레귤레이션 좀 보겠습니다. 자, 레귤레이션 좀 보면 자, 우선 나오는 법들만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무슨 법이 나오죠? 자, 콜레그 나오죠. 자, 콜레그는요. 자, 해상 교통에 관한 법입니다. 자, 우리 육지에 보면 자, 우리 도로교통법이 있죠. 도로교통법이 있는 것처럼 자, 해상에도 뭐가 있겠다? 교통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죠? 이제 해상에서의 교통법. 그죠? 그래서 뭐 나중에 보이시겠지만 뭐 콜리전 뭐 레귤레이션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의 약자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법과 연결시켜 보자면 해사 안전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해사 용어는요. 자, 이 항해를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유리합니다. 왜냐면 자, 앞쪽에 파트 1은요. 항해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분들도 자, 그 밑에 이제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이제 해사 법규를 배우죠. 그죠? 자, 해사 법규에 나오는 내용 그 한글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고 다음에 이 레귤레이션 자, 해사 용어를 접목시키면 훨씬 이해가 빠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공부를 하실 때 이 네 과목 전체를 하면서 이 해사 용어는 해사 용어고 다음에 뭐 해사 법규는 해사 법규고 다음에 기관술은 기관술이고 해사 용어는 해사 용어다. 아니 항해술은 항해술이다. 이렇게 각자 과목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연결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조인을 시켜서 내가 원래 4과목이었던 거를 3.5과목으로 또는 3과목으로 이렇게 줄여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양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같은 양이라도 이렇게 함축해서 압축해서 본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같은 10시간을 두고 있을 때 내가 4의 4 또는 5 내지의 양을 볼 것이냐 또는 3의 양을 볼 것이냐 이거는 결국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그죠? 자, 어느 부분이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3으로 함축해서 보는 부분이 훨씬 낫겠죠. 그죠? 자, 그게 이제 공부의 효율입니다. 자, 그렇게 좀 일하시고 다음에 이제 챕터 7 가겠습니다. 자, 챕터 7 보면 자, 무슨 법이 나오죠? 자, STCW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자, 해사법규에 자, 선언법과 다음에 선박 직원법과 관련된 법입니다. 이제 벌써부터 조신 분이 계시네요. 자, 기지개 한번 펼까요? 자, 오늘 첫날인데 첫날부터 조신 분들 계시면 어떻게 할까? 자, 기지개 쫙 한번 캡시다. 자, 강의실이 덥나요? 덥죠? 자, 그러면 자, 난방기를 한 대만 펼게요. 저기 뒤에 거 쬐깐한 거 좀 꺼주시겠어요? 그 큰 거 말고. 자, 저도 이제 앞에 있다 보니까 엄청 덥네. 자, 나중에 추우시면 키우면 됩니다. 지금 좀 더우니까.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챕터 8을 가면 자, 언클로스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요. 자, 해양법입니다. 해양법. 나중에 이제 해사법규에서 그대로 또 배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해사법규에서 배울 내용과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제가 네 과목을 다 하다 보니까 제가 해사법규 가르치면서 갑자기 해사용어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자,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줄여나가는 작업들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챕터 9 보겠습니다. 자, 이함사는 나오죠. 그죠? 자, 이함사 같은 경우는 자, 해사법규에 어떤 법과 관련이 있다? 자, 수색구조법과 관련이 있다. 그죠? 그래서 수색구조법. 사람이 조난당하고 실종됐을 때 또는 자,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자, 해상에서의 수색구조는 자,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자, 그 국제법과 관련 있는 자, 이런 매뉴얼이 뭐겠다? 사르 법률인데, 자, SAR 사르 법률인데 그거에 관한 자, 이 절차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자, 이함사라라는 자, 절차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함사르 수색구조법과 자,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챕터 10을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솔라스, 마폴, ISPS가 나오는데, 자, 솔라스 같은 경우는 자, 요게 어떤 법이냐? 자, 이제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타이타닉호 영화 많이 봤었죠, 그죠? 자, 원래 철선이었습니다. 이제 철선인데, 자, 국내가 아니라 이제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 그리고 이제 가장 크고 튼튼한 철로 만든 이런 여객선으로 자, 호화 유람선으로 자, 발주가 된 게 솔라스 타이타닉호였습니다. 근데 이게 출항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빙산을 만나서 부딪히고 그 다음에 두 조각이 나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무리 철로 만들어도 이게 사람 인명 그리고 이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이게 치명적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 그때 이제 국제적으로 다 모여서 이제 만들어진 법이 이 솔라스라는 법입니다. 그죠? 이 솔라스라는 법. 그래서 자, 이거는 자, 그때 이제 만들어진 계기가 자, 철선인데 자, 왜 사람이 다 빠져 죽었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뭐가 관련됐냐? 선박 안전은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자, 요거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법이다? 자, 솔라스다. 그죠? 그래서 솔라스. 국내법은 자, 선박 안전법과 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선박 안전법.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이제 마폴 보겠습니다. 마폴은 자, 오염 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해상 오염 방지. 그죠? 그래서 해상 오염 방지. 그래서 해양환경관리법. 자, 국내법은 자,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선박 오염 방지에 관한 법. 자, 요것과 선박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 자, 요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다음에 ISPS는요. 자, 국제적인 그 보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법이냐면 자, 예전에 자, 빈라덴 기억나시죠? 자, 빈라덴 어떤 사건이죠? 자, 9.11 테러 사건이죠. 그죠? 옛날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거기를 갖다가 자, 민항기를 자, 납치해서 격추시킨 그래서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 선박과 다음에 그 민항기 다음에 이런 종류에 대해서 이 보안을 더 철저하게 만드는 그죠? 자, 이런 법이 무슨 법이겠다? 자, ISPS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박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선박이 탈취되고 이게 선박 자체가 터지게 되면 터지게 된다는 말은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LPG 수송선이 있습니다. 또는 LNG 수송선이 있어요. 또는 이제 제가 탔던 이제 원유선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폭발이 나게 되면 그 주위 LPG 또는 LNG가 터지게 되면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주위 반경 한 50km가 다 초토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위험해요. 그죠? 그게 만약에 해적이나 또는 이제 테러 집단에 납치돼 가지고 그게 그런 목적으로 쓰였을 때 아주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강화시켰다? 보안을 강화시켰다. 그죠? 그래서 선박 또는 민항기에 타는 자, 이런 출입국자 또는 이제 탑승자에 대해서 자, 수색을 더 강화하고 다 이런 과정들이 무슨 법이 되겠다? ISPS가 라는 법입니다.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좀 일하고. 자, 여기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 국제법 공부하는 방법은요. 제가 아까 SMCP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 뭐부터 이해해라? 한글 내용부터 이해를 해라. 그죠? 한글 내용부터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외웠던 영어 단어를 거기다가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자,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전까지 써왔던 자, 이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가 답이다. 자, 요거는 더 이상 먹힐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다가는 자, 이전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공부하다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전과목 오리엔테이션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방법을 깨부셔야만 자, R을 깨고 나와야만
정도로 갈 수 있다 그랬죠. 자, 올바른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자, 공부는요. 양이 아닙니다. 자, 뭐다? 방향과 질의 싸움입니다. 방향과 질의 싸움. 자, 여기 이 내용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이제 교과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A 출판사, B 출판사, 다음에 C 출판사. 자, 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가운데 A 출판사, B 출판사, C 출판사의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요게 시험에 나온 과목, 시험에 나온 범위, 자, 몇 프로라고 했죠? 자, 90% 이상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A 출판사를 보건, 다음에 B 출판사를 보건, 또는 C 출판사를 보건, 또는 A 강사, B 강사, C 강사를 듣건, 요 90%는 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10%를 쫓아가자고 다 A 출판사 보고 B 출판사 보고 C 출판사 보면 공부 효율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떨어집니다. 자, 이 10% 보자고 이 90%를 분명히 등한시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여러 경우를 봤습니다. 저는 제가 이때까지 가르쳤던 방법은 자, 여기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 들으시는 만큼은 자, 영어 지금 많이 봤습니다. 제 교과서만 보세요. 없는 거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효율을 중요시합니다. 자, 책 얇습니다. 책 얇아요. 자, 몇 페이지죠? 약 한 280페이지 정도 됩니다. 180페이지죠? 자, 개론이 280페이지고 약 180여 페이지 됩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 내용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이 90%가 자, 이 얇은 책 안에 다 들어가 있다면 자, 굳이 두꺼운 책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어차피 이 책을 봐도 이 책을 봐도 이 책을 봐도 자, 내가 주요 보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 다 어느 출판사를 보건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내가 왜 A 책도 보고 B 책도 보고 자, 굳이 똑같은 내용을 왜 똑같이 봐가면서 시간을 허비하냐고요. 맞습니까? 이 부분 정확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으시는 만큼은 저는 이 책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자, 이 책만 봐라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자, 이전에 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전 과목 해가지고 이 직전 시험에 2개 틀렸던 친구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 친구 딴 거 안 봤어요. 이것만 봤어요. 이것만 봤습니다. 그리고 자, 교과서도 제가 만든 책만 또는 제가 추천해 준 책만 봤습니다. 그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자, 문제집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집도 마찬가지로 자, A 출판사, B 출판사, C 출판사 보건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주요한 큰 맥락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왜겠어요? 다들 강사건 출판사건 말하고 싶겠죠? 내 책에서 다 나왔습니다라고. 자, 그러면 이 주요한 거는 다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나머지 10% 때문에 자, 이때까지 안 나왔던 유형을 내 출판사에서 내 출판사에 다 내 책에 있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거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자, 이 10% 때문에 자꾸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서 책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두꺼운 내용 그거 10% 쫓아가자고 그 두꺼운 책 버리자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이 공부는 방향과 효율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자, 제 공공연하게 제 책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너무 창피해졌어요.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다 그렇게 어디 카페건, 다음에 어디 영상이건, 유튜브건, 다 해경 관련된 자, 이런 강사님들이나 또는 출판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책에서 다 나왔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것에서 다 나왔습니다. 다 말할 수는 있어요. 책이 이렇게 두꺼워진다면.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학생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 두꺼운 책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담감이 큽니다. 더군다나 네 과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 이 두꺼운 책을 한 과목만 한다면 부담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몇 과목 공부하고 있죠? 네 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 네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매일 네 과목 같이 공부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자, 부담감이 엄청 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성 있게 시험에 딱 합격할 정도만, 그 합격할 정도만 해도 2개 틀렸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제 말을 분명히 첫 번째 시간에 자, 이렇게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다른 분들 또는 다른 강사분들, 출판사분들이 저를 요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좀 서두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자, 첫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배울 내용은요. 자, VHF가 나온 내용입니다. 자, VHF는 자, 1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VHF는 뭐냐?
풀네임이 자 very high frequency입니다. very high frequency. 자 나중에 이제 다 그 장비 편 가면 다 배울 내용인데 very 자 high 자 frequency라 해가지고 요 앞 글자만 따죠. 자 그래서 VHF입니다. 자 이게 very가 뭐죠? 자 매우 다음에 high 높은 다음에 frequency 주파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주파수란 거는 결국 전파입니다. 그죠? 자, 이 해상에서 내가 어찌됐든 간에 자, A배를 만납니다. 내가 이제 A배예요. 그죠? 내가 그냥 나쌤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쌤 제가 그다음에 해상 가다가 자, 론쌤을 만납니다. 론쌤 만나가지고 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뭘로 해야겠어요? 전화 통신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내 친구랑 통화하고 싶을 때 자, 전화기를 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와 배 간의 통신을 할 때도 자, 이 무선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 무선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때 가장 원천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장비가 뭐다? 자, 이 VHF 장비라는 겁니다. 근데 이 VHF 장비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매우 높은 주파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니 뭐하냐? 나 여기 지나고 있는데 또는 야, 나 우측으로 갈 테니까 너도 우측으로 가서 자, 서로 피하고 가자. 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박 안전에 관한 또는 이제 뭐 이런 장비가 자, VHF가 되겠다. 자, 이제 자, 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2페이지 가면 첫 번째로 이제 이 VHF 관련해서 자, 표준 해사 통신 용어 자, SMCP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이 해사용어를 배우면서 자, 이 SMCP라는 용어 나오죠. 자, SMCP 풀네임 이 그 바로 아래 쫙 나열이 돼 있습니다. 자, 이 풀네임까지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된다는 거. 자,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그죠? 저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내용은 이 책에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모두 소화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우선 SMCP 자, 풀네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죠? Standard Marine Communication Practice. 그죠? 자, SMCP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이제 론쌤하고 내가 만났습니다. 근데 론쌤이 자, 자기가 이제 외국에서 유학하고 왔다고 갑자기 불어를 나한테 말합니다. 근데 내가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겠죠. 그죠? 그래서 해상에서 통신에 관한 만큼은 자, 서로 언어를 통일하자는 겁니다. 언어도 통일하고 뭣도 하자? 쓰는 영어도 통일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언어와 다음에 해상에서 쓰이는 뭐까지? 영어까지도 통일하자는 게 그죠? 그게 이제 원문으로 있습니다. 자, SMCP 원문으로 해가지고 자, 이 영어와 다음에 언어를 통일하자고 만든 게 뭐다? SMCP란 겁니다. 그죠? 그래서 SMCP 보면 자, 스탠다드가 뭡니까? 표준이죠. 표준이고 다음에 자, 말이 뭡니까? 해상이죠. 해상에서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통신에 관한 다음 프레시스 어구란 겁니다. 문구. 그죠? 그래서 자, 표준 해사 통신 어구에 관한 게 뭐다? 자, SMCP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자, SMCP에 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과연 해상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가? 자, 이런 내용도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그 내용이 있다는 거. 자, 우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SMCP 일반 볼게요. 자, the SMCP 자, has been compiled. 자, SMCP는요. 자, has been 자, compiled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이게 우선 문법 구조를 간단히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해상을 배우시는 한 자, 어려운 문법은 안 배웁니다. 어려운 문법은 안 배우고 간단한 짧은 문장을 가진 구조만 좀 보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문장구를 좀 알아야겠죠. 그죠? 근데 이 문장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 여러분들이 가장 뭘 먼저 찾으면 되냐면 자, 동사라는 놈을 찾으면 됩니다. 동사는 뭐냐? 동사는 뭡니까? 뭐뭐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일한다 또는 내가 집에 간다. 나는 어디를 간다.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뭐뭐 한다라고 뜻을 갖고 있는 게 뭐다? 동사라는 놈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한 동사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습니까? 자, work란 동사를 좀 알고 있죠. 자, 요거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일한다. 그럼 뭐뭐 한다는 거야. 동사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 동사라는 놈이 있고 자, 동사 앞에 뭐가 나오냐면 자, 주어라는 놈이 옵니다. 주어. 자, 주어는 뭡니까? 내가 간다라고 하면 여기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뭡니까? 나겠죠. 그죠? 그래서 자, 특히 이제 나라 한다면 자, I가 되겠죠. 자, I work. 나는 뭐 한다? 일한다. 그죠? 이게 자, 주어란 놈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란 놈이 되겠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동사에서 약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자, 시제 얘기를 하자면 자, 이거 시제라는 놈은 자, 현재 시제가 있고 그다음에
과거 시제가 있고, 자, 크게 나오는 놈만 보자면, 자, 현재, 자,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회사 영어에서 배우시는 한, 자, 이 과거 시제는 거의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이 과거 시제는 뭐냐? 나는 일한다가 되겠죠? 나는 일한다. 자, 이 과거 시제는 뭐냐면, 나는 일을 했다란 겁니다. 그죠? 나는 어제 일했습니다. 나는 며칠 전에 일했습니다. 이게 뭐다? 과거 시제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완료 시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거의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고, 보통 이제 이 과거 시제는 일반적인 동사에다가 뭐만 붙이면 된다? 자, ed만 붙이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겠다. I worked before 3 days before. 자, 이런 식으로 3일 전에 나는 일했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현재 완료라는 건 뭐냐면요. 보통 자, have 또는 자, 동사에 따라서 has에다가 다음에 pp 형식으로 나타내는데, 자, 이 pp라는 놈은 자, 이 동사 worked, 다음에 worked, 다음에 worked 이런 식으로 거의 이놈도 동사에다가 ed 형식으로 많이 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have 플러스 pp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내가 과거에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오늘이죠. 그죠? 오늘인데 3일 전부터 내가 계속 일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have 플러스 pp는 어떻게 된다? 내가 3일 전부터 계속 일을 지금까지 어떻게 현재 시점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거를 이제 그래프상으로 좀 표시해 보자면, 자, I work라는 놈은 자, 언제 무슨 시점이다? 현재의 시점이다. 그래서 나는 이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일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 I worked. 자, 요 뜻은 가령 내가 이 3일 전에 이 당시 이 시점에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자, have 플러스 pp 같은 경우는 자, I have worked since 3 days ago. 자, 이런 식으로 나는 3일 전부터 자, 일을 해왔다는 거는 나는 이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오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연행 보시면 자, 이런 이제 간단한 문장 구조는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하시고 자, 연행 보면 자, the SMCP 자, has been compiled. 자, have 플러스 been이 나왔죠. 그죠? 자, 이 been 같은 경우는 자, 요게 지금 비동사죠. 그죠? 자, 비동사 아주 간단한 원천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동사가 있습니다. 이 비동사는 나는 뭐뭐이다. I am 하이스쿨 스튜던트. 자, 이런 식으로. 그죠? 나는 뭐뭐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자, 이거 was와 were는 자, 뭡니까? 요게 자, 과거 동사죠. 그죠? 과거 동사고 여기다가 한 번 더 지나간 게 이제 PP 형태인데, 자, 이렇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 이 현재 동사에다가 ed와 ed를 붙이면 이게 일반적인 변형 형태고, 이렇게 이제 부규칙적으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요 bene에 해당되는 놈입니다. be, 그다음에 이게 동사에 따라서 뭐 were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지막 pp가 자, bene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자, 간단히 좀 정리하면 자, the SMCP. 자, SMCP는 자, has been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해왔다는 뜻이죠. 뭐뭐 해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compiled라는 뜻이 나왔는데, 자, compile라는 뜻은 정리돼 있다.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어떻게 돼 있냐? 자, 문장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 요거는요. 자, 두 가지가 지금 합쳐진 겁니다. 자, 요거 앞에 잠깐 볼게요. 자, have 플러스 자, bene이 무슨 형태라고 그랬죠? 자, pp 형태라고 했죠. 그럼 여기까지만 본다면 자,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해왔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비동사 뒤에 또 뭐가 붙었어요? 자, ed가 붙었죠. 그죠? 자, ed가 붙었는데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 동사는 우선 has란 놈입니다. 자, has란 놈이고, 자, 이 동사 뒤에 붙은 놈들은 문장에서 동사는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카메라 좀만 돌려줘요. 자, 동사에서 자, 이 문장에서 동사는 우선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고, 그래서 has 플러스 pp 형태인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았어요. 알았죠? 그럼 여기다가 자, 비동사에다가 이 compiled까지 왔는데, 자, 이 compiled라는 놈은 동사가 기단이다. 아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형태다?
자, 동사라는 거는 이 여기까지를 동사라고 말합니다. 자, 현재 동사, 과거 동사. 그리고 여기 마지막은 동사가 아니에요. 그죠? 동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 컴파일드라는 놈은 동사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무슨 형태로 보면 된다? 자, PP 형태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has been 여기까지 해서 자, 뭘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때까지 뭐 해왔습니다. 근데 뭘 해야 하느냐? 그거를 여기 뒤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기억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B 플러스 PP 형태가 또 뒤에 왔는데 자, 이 B 플러스 PP 형태는 뭐냐? 여기 자, 수동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동태. 자, 잠 좀 깨게요. 자, 이 수동태는요. 자, 보통 사물한테 쓰입니다. 자, 뭐한테 쓰인다? 자, 사물한테 쓰인다는 겁니다. 자, 내가 사람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은 능동적으로 뭘 합니다. 그죠? 능동적으로 뭘 하는데 내가 요거를 뜯어냅니다. 지우개가 어떻게 되세요? 뜯어졌죠?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당한 거죠. 봐봐, 내 입장에서 봤을 땐 나는 뭐 했어요? 지우개를 내가 능동적으로 뜯은 거고 다음에 이 지우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우개가 뜯긴 거죠. 자, 이거를 수동태로 합니다. 뭐뭐를 당했을 때. 그래서 이 당한다는 거는 보통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사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사물한테 B 플러스 PP 형태가 쓰인다. 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든 문법, 이 해사형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문법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되신가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전부터. 자, 카메라 잘 따라 됩니다. 자, 문장에서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은 우선 뭘 찾으면 된다? 주어와 동사를 찾으면 된다. 그죠? 근데 이 주어와 동사는 각각 한 개씩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 동사를 보면 자, 이 동사 형태는 어떻게 진화하느냐? 자, 현재가 있고 내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있을 때 이 과거 동사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와 과거 동사를 지금 아우러서 동사 형태라고 말합니다. 동사 형태로 말하고 다음에 이 현재 완료는 자, 이거는 자, 수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동사 형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좀 정리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I work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고 다음에 I worked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전에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일을 했다는 거고. 그죠? 그리고 자, 여기 좀만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I have worked. 자, have 플러스 PP 형태가 나왔죠. 자, have 플러스 PP 형태는 자, 무슨 뜻을 갖고 있다? 현재 완료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완료. 그죠? 자, 이 현재 완료라는 거는 무슨 뜻이다? 내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내가 계속 일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PP 형태는 우선 동사 기다이다. 동사가 아니다. 이 have 플러스 PP에서 동사는 뭐다? have라는 놈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와 동사를 찾는 방법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가지고 자, 이게 이제 현재 동사고 이제 과거 동사고 이제 PP가 있는데 자, 요거 이제 비동사는 어떻게 된다? 현재 동사가 뭐 비동사라는 말은 뭐 M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자, 현재 동사가 있고 그다음에 과거 동사가 있고 그다음에 PP 형태는 뭐가 되겠다? 빈 형태가 되겠다. 여기까지 좀 정리되십니까? 그죠? 빈 형태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The SMCP has been compiled라는 단어에서 문장에서 자, have 플러스 또는 has 플러스 been compiled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장에서 우선 동사는 뭐다? has라는 단어다. 그죠? 동사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나왔고 이 나머지 뒤에 나온 놈들은 동사 다 아니야. 그러면 이 be는 우리가 배웠던 뭘 보면 돼? PP 형태로 알면 되겠고 다음에 compiled라는 놈도 자, 과거 동사가 아니라 뭐다? PP 형태로 보면 되겠다. 똑같이 ed가 붙었지만 과거 동사가 아니라 뭐다? PP 형태가 되겠다. 그죠? 그럼 문장을 좀 간단히 분석해 본다면 자, has been이란 거는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뭐뭐를 해왔습니다. 그죠? 해왔고 다음에 compiled가 또 붙었습니다. 이 compiled란 거는 B 플러스 PP 형태인데 이게 has been하고 다음에 B 플러스 PP 형태가 같이 이렇게 결합된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 B 플러스 PP 형태가 결합돼 가지고 뭐뭐를 해왔는데 자, 이때까지 뭘 해왔느냐? 자, 이 B 플러스 PP 형태는 자, 어떤 뜻을 갖고 있겠다? 사물한테 쓰여진다. 사물한테 쓰여지는데 자, 어떤 뜻을 갖고 있다? 뭐뭐가 당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보통 사람한테는 수동태를 안 씁니다. 사물한테 쓰고. 그래서 자, 뭐뭐 해줘 왔는데 자, 뭐가 해줘 왔다? 컴파일드가 해줘 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보신다면 더 SMCP가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물, 이 SMCP 자체가 어떻게 대와졌다는 겁니다. 자, 뭐가 대와졌다? 컴파일드가 대와졌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됐습니까? 그죠? 자, 첫 시간이 너무 길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법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문장 구조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나오는 문법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